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한 PB팀장입니다. 저는 서울 파이낸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 혼자 단독으로 또 진행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종목들 간의 변동성도 심했고 개별 종목들의 수급 다툼, 수급 삼국지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2차전지와 바이오, 반도체 간에서 굉장한 빠른 변동성들, 거기다가 이번 주에 또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를 뜨겁게 단어를 달궜던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급등락. 한국 시장이 아무리 조금 원래 한국 시장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도 사실 이번 주 정말 변동성 많이 심했던 것 같고요. 금요일 오후가 되니까 뭐 지금 머리가 골이 아플 정도인데요. 일단은 오늘 이번 한 주 마감해보고 다음 주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종목이 다음 주 또 매매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고, 그리고 과거에 또 말씀드렸던 숏스퀴즈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한번 벌어볼까에 대한 내용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 오랜만에 이야기를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저도 이번 주는 주식시장과 별개로 조금 마음 편하게 한 주를 보냈던 게 작년 4월 달에 거래 정지가 돼서 정말 저를 속을 썩였던 포인트 모바일이 드디어 재감사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6시 정도에 적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요거 공시가 보면 일단은 2022년도 감사 보고서인데요. 기존에 의견 거절이었었는데 이제 적정으로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회사하고 연락하면서 상황을 조금 일부 조금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뭐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서가 일단 나오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행히 의견 거절에서 적정으로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상장 폐지 사유가 다 해소는 됐습니다. 해소는 됐고, 이제 마지막이라기보다 거래소 절차들이 좀 남아 있었죠. 1년 반 동안 사실 조금 우여곡절도 많았고, 사실 1년 반 동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 이렇게 되는 케이스, 사실 좀 굉장히 저도 처음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마음 한편에서는 정지는 되어 있지만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내심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계속 뭐 늦어지고 뭐 이제 많이 몇몇 주주 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약간의 미흡한 대응, 특히 이제 정정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들도 많이 있으셨을 건데 뭐 전화도 많이 주셨고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적정 보고서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한번 해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적정이 나와서 회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를 드리고 이제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최종적으로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2022년도, 그러니까 과거에 거래 정지가 됐었던, 의견 거절을 받던 사유가 이제 매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오류였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꽤 많은 비용을 써서 이제 적정으로 되돌려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사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런 의견 거절, 그리고 거래 정지 회계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 상장된 주식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대한 공부도 저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 겪어도 되는 일을 사실 굳이 겪었던 것 같고 앞으로 잘 해볼 건데요. 이제 앞으로 22일까지 거래소에서는 이제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을 해서 실질 심사를 해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결정이 되면 거기서 다시 대략 한 15영업일 정도가 소요가 아마 될 겁니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기한이 아마 15일 정도 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마 9월 중순 정도가 될 겁니다. 9월 중순 정도에 가야 이제 거래 재개 여부를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실질적인 상장 폐지 사유들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는 있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거래소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9월 말, 9월 중순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거래제가 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잡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도 정말 오랫동안 심적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고생했었고 만약에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일단 1분기, 2분기까지는 제가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또는 바라봐야 될지는 또 다시 한번 9월 달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일단은 끝까지 또 계속 추적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거래 정지가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차트 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의미가 없을 거고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변동폭이 굉장히 좀 초반에는 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상장된 종목들을 보면 첫날에는 많이들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짧으면 한 1, 2주, 길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그 주가를 다시 회복을 했었던 올해 일단 사례들이 있습니다. 거래 재개됐을 때 증시 분위기도 좀 중요는 하겠지만 실적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일단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사에서는 계속 저랑 소통하셨던 분들이 말이 계속 맞았었고 하니까 회사도 뭐 계속 결과론적으로 거짓말이 됐지 사실 좀 늦춰지고 하는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회사를 옹호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재개되고 싶겠습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대외 신인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늦춰진 거니까 결과는 뭐 거짓말이 된 거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했지만 근데 일단은 정말 큰 산 하나 넘었으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재개됐을 때 또 9월 달 가서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조금 저도 이번 주에 편안히 좀 지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랜만에 뭔가 얹혔던 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일주일을 좀 보냈고 그와 또 별개로 또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쇼스퀴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쇼스퀴즈가 계속 화두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양들의 거래 대금들이 에코프로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BM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두 에코프로 형제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일단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처음 대량 거래 나온 이후에 두 번의 급락 이후에 되돌림 반등이 이번 주까지 일단은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급락, 이번 주에는 하락폭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 이거는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정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석대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큰 급락 이후에 하락폭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은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최근의 상승 부분에서의 절반 되돌림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피보나치로 대략적으로 그으면 지금은 사실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보다 밸류에이션을 지금 한 2030년 정도 이후 거까지 다 땡겨서 온 거기 때문에 이쪽 밸류에이션에 대한 영역은 사실 모든 게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다 새로운 기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과거 경험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피보나치 조정대로 네, 여기를 이제 2차 상승의 출발지로 본다라고 하면 네, 여기쯤이죠. 네. 105만 원 정도가 50%였고요. 여기가 93만 원대가 뭐라 그럴까요? 60% 되돌림이었습니다. 피보나치라는 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61.8%의 되돌림을 정확히 찍고 그리고 리바운딩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완성이 된 상태. 그러면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인데 제가 쇼스퀴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쇼스퀴즈 얘기를 드렸고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공매도 잔량이 일단은 50%가 줄을 때까지는 조금 그 쇼스퀴즈가 강하게 나오더라. 그리고 50% 이하로 내려가면 그 매수 강도가 그러니까 그 공매도를 커버하는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더라.
과거 사례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도 그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주에서 600만 주 정도, 일단 50%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시젠도 700만 주에서 36만 주 정도, 절반 정도, 그리고 HML 같은 경우는 4분의 1까지 줄었습니다. 거의 400만 주에서 110만 주. 저는 그래서 8월 달에 MSCI 지수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게 8월까지 내내 이어질 수 있는 이벤트로 봤는데 생각보다 쇼스퀴즈가 빨리 나왔죠. 공매도 전략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김대중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못했는데 공매도 통계를 한번 봐볼게요. 공매도 통계를 보면 자,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로 가서 보시면 에코프로 먼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부터 보면 제가 500만 주 때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20만 주 정도 됐는데 그래서 200만 주 중반대 오면 이제 조금 가속이 좀 줄을 수 있다. 7월 달에 막 올라갔던 그런 엄청난 매수세가 좀 주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250만 주를 떠나서 이제 210만 주 때까지 줄었습니다. 이게 통계치를 이제 일단 지난 거죠. 그 지난 시점이 요게 그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나와요. 그래서 8월 2일 기준이니까 오늘 8월 4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210만 주까지 줄었고 그 절반 정도 줄었을 때 7월 26일이잖아요. 7월 26일이 딱 50% 되는 시점이었는데 이날 270만 주 50% 줄었다가 급격하게 이때 50만 주가 더 감소를 했습니다. 26일, 27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 날이 딱 26일이었죠. 26일이었습니다. 26일, 27일. 그러면서 매수세가 확 강하게 들어왔던 매수세가 줄어드니까 조금 시장에서는 변곡이 충분히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확실히 좀 이때 6월달, 7월달 주가가 올라가던 그런 흐름이 최근에는 좀 나오지 않는 모습. 공매도 일단 쇼스퀴즈가 어느 정도 적당히 공매도 잔량 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력하게 매수를 해왔던 게 개인도 개인이겠지만 정말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는 거는 공매도가 스퀴즈 나면서 쫙 밀어 올렸던 그런 움직임이었던 거죠. 에코프로가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금 봤던 게 에코프로 BM이니까 뭐 차트는 똑같으니까 에코프로 BM이 이때가 26일이 그랬었고요. 에코프로도 한번 봐볼게요. 에코프로도 보면 때도 보면 140만 주대에서 저희 70만 주대 가면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심하자라기보다는 조금 상승세가 좀 꺾일 수 있다. 근데 7월 28일, 26, 27 이때 60만 주대로 가면서 지금 다시 좀 늘었죠 오히려. 그러면서 이때 구간에서 뭔가 무슨 일이 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 27일 공매도 잔고가 확실히 확 줄면서 이걸 정확히 뭐 그때 그렇게 된다라고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70만 주대로 들어가면서 일단 주가는 조금 일단은 $1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가가 하락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이 주식도 좀 리바운딩이 좀 나왔는데 지금 조금 다른 모습이 나와져 있는 건 제가 2차 전지를 지금 이제는 모든 2차 전지가 다 우르르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그에 비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일단 쌍고점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고점에서 고가놀이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이것도 그럼 쇼스퀴즈가 나왔을까? 과연 포스코 인터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그 다른 기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줄었죠. 근데 오히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계속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2차 전지가 다 같이 가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조금 더 신고가를 치고 간다라고 하면 뭐 에코프로 따라올 수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 전지 그룹주 내에서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있지만 좀 상대적으로 좀 무겁고요. 있지만 확실히 에코프로 그룹주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스코 홀딩스도 향후 있을 2차 전지 대장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 대장이 어떤 게 먼저 갈지에 대한 흐름을 계속 판단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만약에 꺾이면 공매도가 오히려 숏스퀴즈가 나지 않 이거 이렇게 생각을 지금부터는 시나리오를 두 개를 짜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치고 올라가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숏스퀴즈가 나면서 한 번 더 조금 무시무시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매도 잔량이 많으니까 그냥 공매도의 힘으로 그냥 눌러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오른 거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이 2023년 7월 26일 날 이 그림이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음봉이 아니고 양봉으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그림이 고점이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이 그림이 고점이라고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같은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2021년 사례를 보면 이때죠. 이때도 보면 고점에서 대량 거래 양봉이 터졌지만 이때를 최고점으로 해서 줄줄줄 흘러내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지금 2차전지와 느낌은 비슷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2021년 상반기의 리포트들을 보시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상반기 내내 나왔습니다. 내내 나왔고, 그리고 나서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그 고점을 뚫지 못했고, 이 대량 거래 이후에 뚫지 못했고, 주가는 줄줄줄 횡보하다가 그냥 그대로 금리 인상기와 맞물리면서 주가는 다시 하락기로 접어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일단은 다른 2차전지 주와 함께 쫙 치고 올라오면서 일단은 고점에서 대량 거래들이 터졌어요. 이 대량 거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역사적 대량 거래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거를 손바퀴, 이날 뭐 양봉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누군가는 또 엄청나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런 양봉 거래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부터는 후행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거고,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그룹주들 많이들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리바운딩은 가능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좀 버텼어요. 어제 특히 음봉 나올 때 너무 페이크 같아서 이게 이 거래량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반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더 떨어지면 손절을 하더라도 하루만 더 버텨보자 해서 일단 오늘까지는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일단은 같이.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 밀려버리면 추세적으로 트레일링 스탑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치고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더 불타기를 해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전무후무한 최근의 주가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대응 영역이고요. 믿음으로 버티신다라고 하면 뭐 더 버티셔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그 기대값, 여기다 배팅하는, 거의 저는 지금부터 이제 배팅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 배팅 영역 대비 과연 소득이 얼마나 클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월달, 9월달 가면 8월 달에는 뭐 에코프로가 2차전지 MSCI 지수 수급도 있어서 뭐 조금 버텨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공매도가 나왔을 경우에 과연 안 쓸려서 내려올 수 있을까? 2조 정도 쌓이는데 그럴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다 같은 배를 탔고 다 같은 믿음으로 간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9월달, 10월달 되면 큰 손들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분명히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올해 2차전지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세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세로 돌아설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가를 올려주는 건 큰 손들이기 때문에 그 큰 손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꺾여서 분명히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부터는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잡으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차라리 아예 위로 슈팅이 나오면 거기서, 지금은 사실 보유자들이나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붙어야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2차전지 주식들이 한번 지난주에 급등하고 대량 거래 터지고 이번 주는 거래량을 죽이면서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수렴을 했는데 그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 뭔가 변곡점인 구간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들을 대부분 완성을 했고, 다음 주에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는 다른 종목에서 세게 올라오는 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 2차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2차 반도체 쪽으로 돈이 안 간다고 하면 여전히 2차전지들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오늘 에코프로 다른 또 2차전지 상한가 간 게 있죠. 에코프로 AHN, 이 종목도 오늘 상가 같습니다. 조금 그동안의 흐름하고는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오늘 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차전지 관련해서는 개별 종목 단으로 선별해서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 갖고 있는 분들 또는 포스코 그룹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배터리 3사 갖고 셀 3사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좀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에 비해서 지금 사실 삼성 SDI는 오히려 좀 약간 더 계속 밀리고 지금 과매도 구간에 떨어져 있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다음 주에는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봉이 오늘 세 번째 3개 나왔고 지난주에 음봉 3개, 이번 주에도 음봉 3개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음 주 같은 경우 이격을 줄여주는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SDI나 LG 엔솔도 그렇고요.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이야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권리락이 나왔고 이제 유상증자 진행하고 그다음에 새로 입고되고 나서 이제 종목이 아마 새롭게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주가가 높아지면 유상증자 가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붙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셀 3사 중에서는 SDI가 가장 매력적으로 좀 과대낙폭의 개념으로 보면 SDI가 가장 매력적인 다음 주 종목이 되지 않을까. 대형주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사실 흐름이 좋지는 않죠. 다만 일봉상으로는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주봉상으로는 여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주봉 추세는 상승 중이고 이격을 그냥 줄이는 정도의 과정입니다. 예. 좀 아쉬운 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이 올해 7월 달 들어서 한 3조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올 한 해 6월 말까지 13조 정도 매수를 했다가 7월에 한 3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세부적으로 분석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오늘은 또 환율까지 1,3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추세적으로 다시 저는 리바운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하락도 조금은 더 삼성전자의 하락은 또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지금은 계속 센 소부장들, HLB과 관련된 소부장들 그리고 전공정 관련, 반도체 전공정 관련 주식들 그리고 최근에 좀 세게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 관련 주식들,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입니다. 선물 매도가 조금 과하게 나왔죠. 8월 2일 날, 목요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옵션 만기일, 위클리 옵션. 요즘은 수요일 날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수요일 날 위클리 옵션에서 위클리 풋 같은 경우에는 1100%까지도 나왔습니다. 풋 옵션의 경우에는. 그리고 위클리 옵션 당일에는 1조 4천억 이 매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틀 걸쳐서 3조가 넘게 선물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오히려 8월 1일 날은 1조 8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과거에는 사실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선물 방향을 1조 이상으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하면 사실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던 흐름 추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의 선물 변동성이나 규모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1조 이상 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벌써 7월 달에 1조 이상 선물 순매수가 두 번 있었고 근데 또 바로 이게 바로 매수로 이어졌느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하락으로 나왔어요. 바로 하락으로 나왔고 올 상반기에 몇 번의 1조 이상 이때도 보시면 4월 6일 이때도 거의 2조 가깝게 선물 매도가 나왔잖아요. 매도가 나왔는데 또 그 다음 주부터는 거의 또 2조 넘게 또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들이 2조 거의 그리고 3조 오늘까지 하면 거의 3조 가깝게 지금 4조 가깝게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정말 단기간에는 역대급 규모인데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던가 여러 가지 추세적인 부분들 대외 환경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신용등급 강등은 사실 2011년 사례도 있었고 2011년 사례 때는 그때는 뭐 피그스 국가 남부 유럽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더 큰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때는 좀 심하게 하락이 좀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부분들이고 피치가 3대 평가세에서 뭐 빠지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주식에는 조금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차라리 매수기회를 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지금 채권 가격들도 사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들이 많이 올랐죠. 미국 금리도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금리도 한번 봐볼까요? 채권금리 치면
편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쳤을 때는 쉽게 나왔는데 저희 회사에서 쳤을 때 쉽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지금 채권 장기채 가격들도 사실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고채 20년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00원대로 7,300원대 유지하던 게 7,000원 초반까지 좀 밀렸고요. 그 다음에 30년물 같은 그러니까 30년 만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6,000원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채권의 가격이 다시 올라갈 텐데 금리 인하기가 와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올해는 사실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평이 많죠. 그리고 이제 내년이나 가봐야 알겠는데 지금 사실 가장 좋은 매력적인 투자처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채권 투자인 것 같아요. 채권 투자. 왜냐하면 한국이랑 미국에 망한다에 배팅하는 거거든요. 사실 망한다에 배팅하는 거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채권의 가격은 분명히 내년이나 내년 후년에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이제 인하 사이클로 언젠가는 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PB센터에서는 그거를 노리고 채권의 매매 차익은 아직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지금 채권 장기채들을 채권에 우리가 채찍을 이렇게 쫙 하면 뒤로 갈수록 변동이 훨씬 더 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채권도 장기가 만기가 긴 채권들이 가격의 변동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로 거의 뭐 확정된 수익률이 확정된 채권보다는 채권의 가격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심리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장기채들을 많이들 매수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19-6, 19년 6월에 발행한 20년 만기 채권을 많이 사시고 또는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은 30년 만기 채권, 2050년 만기 채권들을 많이 사세요. 이걸 2050년까지 가져가겠다. 그게 아니라 향후 2, 3년 안에는 분명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올 텐데 그러면 채권의 이자가 목표가 아니라 채권의 가격 지금 한 7,000원 정도 하는 게 한 몇 년 뒤면 8,000원 그러면 채권의 매매 차익만 한 15% 정도 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거액을 투자했을 때 안전하게 왜냐하면 금리가 더 빠지더라도 그냥 이자 받고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 갔을 경우에 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오면 비과세로 금투세가 실행이 안 된다면 비과세로 한 15%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은 소액이라도 어디서든지 매수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기 예금보다는 저는 국고채를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률 상으로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계속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채권 얘기로 갔는데 금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좀 올라갔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게 최근에 외국인들 선물이지 않을까. 채권이 먼저 움직이고 이제 그 다음에 따라서 선물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 변동성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혹시 몰라서 선물을 매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별일 없으면 오늘 매도한 만큼 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1조 8천억 정도 샀잖아요. 그럼 반대로 1조 8천억 요 매수한 만큼 다음 주는 한번 추세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기도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잘 했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한번 봐볼까요? 네, 나스닥 선물은 현재 다행히 양호하게도 0.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반도체라던가 이번 주에 조금 살아났었던 제약바이오도 한번 해볼 만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또는 바이앤홀드를 하더라도 물타기를 하더라도 이쪽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인 게 SK 바이오팜 같은 종목이거든요. 제가 바이오가 올 거라고 한 1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서야 조금 확실히 오는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신고가들을 가고 있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실 이때나 지금이나 실적이 조금 개선된 것도 있지만 확실히 주가의 흐름이 확실히 추세가 상승으로 이제 돌아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률이 아직도 있다라고 봐서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또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메지온,
메지온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게 굉장히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많이 올라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2차 전지에만 있을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도 충분히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쇼스퀴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쇼스퀴즈를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할 만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좋은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숏 커버링의 역습이라고 해서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가 우리가 여기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만한 종목들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종목이 후보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최소한 뭐 여기서는 못 사더라도 여기서는 한번 사봤으면 정말 단기간에 거의 한 50에서 10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 있는 후보군들이 뭐가 있을까? 1번 힌트는 결국은 이게 단기 급가속에 나오려면 수급 이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팍팍 산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사야 이렇게 팍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결국 쇼스퀴즈입니다. 그럼 쇼스퀴즈 후보군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면 대표적인 게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도 이제 많이 급격하게 올라왔죠. SK바이오팜에 한번 공매도 봐볼까요? 지금 이 리포트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팜 보면 자, 공매도 잔고가 줄었느냐? 조금 줄기 시작합니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줄기 시작하죠. 140만 주였던 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 목표대로라고 하면 한 70만 주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주대에서 계속 여기는 계속 횡보 이때는 쇼스퀴즈가 아니잖아요. 이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요 구간에서는 쇼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자 이게 후행적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7월 27일이니까 우리가 이틀 정도 뒤에 알 수 있거든요. 이틀 정도 뒤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 7월 27일이면 네. 요때부터겠네요. 요때부터. 근데 뭔가 이때부터 팍 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이게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 구간이 쇼스퀴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뭔가 더 쫙 근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가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번 팍 치솟을 때가 있으면 이제 거기가 단기 매도 시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에코프로 시리즈 봤던 것처럼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후보군들에는 뭐가 있을까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면 지금 보면 여기서 횡보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이렇게 370만 살짝 누는 것 같더니만 아직은 뭐 유의미하게 늘지는 않고 400만 주대에서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 올라가려면 여기서 뭔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서 한 번 더 팍 치고 나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로라도 따라잡아야 되는 뭐 그때부터는 밸류에이션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돈이 사는 거기 때문에 기계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따라 붙어야 돼요. 그 시기가 잘하면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고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래서 다음 주 관종은 SK바이오팜이랑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던 주성엔지니어링도 있습니다. 이거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뭔가 세게 올라왔고 주가는 올라가지만 거래량은 추세적으로 좀 줄고 있는 상태고 주성엔지니어링을 보면 주성엔지니어링의 장점이나 단점이 삼성전자 향은 없다라는 건데 지금 HBM은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주가 퍼포먼스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주성엔지니어링을 보면 이제 400만 주대였던 것들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룸은 좀 더 있어 보이죠. 좀 더 있어 보여서 이게 뭐 사실 추세적으로 확 눈에 튀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거는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7월 초반에 400만 주였던 게 지금 이제 270만 주대까지 줄었어요. 이제 얼마 남진 않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확 치고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른 점은 뭔가 이 고점에서 대량 거래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뭔가 쥐어짜는 듯한 뭔가 마지막 청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거래량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요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지 않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29,000 고점이 29,900원이고 여기를 확 뚫고 올라가는 뭔가 장대 음봉이 섰다라고 하면, 나온다라고 하면 숏스퀴즈가 나오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렸고, 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음 주에 볼 만한 게 SK네트워크스. 네, SK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팍 치고 저는 이거 지금 처음 보는데 봐볼게요. 공매도 현황이 어떻게 됐나. 네, 네트워크스도 보면 일단 1,100만 주, 네, 전 8월 1일 기준 1,080만 주네요. 그러니까 1,100만 주 내외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주가는 횡보하는데, 주가는 이 정도에서 계속 멈춰 있는데, 만약에 1,100만 주, 이거를 숏스퀴즈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숏스퀴즈가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셔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가 세가지고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숏스퀴즈를 예상은 되지만 아직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종목들, 그러니까 더 밀고 올라가야 확실하게 가속 구간에 붙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여기를 뭔가 장대 행보 하나 딱 나온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일단 한번 해보실 만한, 돌파 종목으로 해보실 만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신고가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매매도 되고 숏스퀴즈로 가속도 한번 얻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그런 구간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하나 중에 삼천당 제약, 조금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여기서 한번 시세 크게 났다가 지연된다는 공시 때문에 7월까지 쭉 밀렸다가 지금 이제 67,000원까지 리바운딩이 돼 있는데, 여기서도 한 번 정도 튀면 8만 원 정도가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 50% 되돌림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8만 원 정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종목들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고, 그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SK네트워크스 말씀드렸고, 삼천당장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쭉 좀 다음 주 신고가 매매 영역에서 해볼 만한 게, 오늘 다 화장품들하고 또 로봇 주식들이 오늘 좀 셌습니다. 특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이건 공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종목들이죠. 대부분의 테마주들은 이런 양상을 그리기는 해요. 보면 여기가 주가가 올라갈 때 어쨌든 우리가 PER로 설명할 수 없는, 또는 미래 우리가 다가올 수 패러다임, 그러니까 전지, 2차 전지든 로봇이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는 미래들이잖아요.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더 상용화가 될 텐데, 우리 주변에 아직 로봇 별로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큰 식당 가 정도에 있고 산업용 로봇만 씁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영으로 먼저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부분 수급이 빠져나가니까 더 이상 이제 이것도 도저히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주가는 좀 재미없게 쉬었죠.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하고 어차피 다가오는 미래이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로봇주들이 다음 주에 이제 쌍고점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크게 가려면 여기서 거래가 더 빵 이렇게 터져야 됩니다. 대량 거래가 이렇게 나와요. 이 거래, 그러니까 이 저항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저항을 돌파할 때 기술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필요해요. 오늘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면, 오늘 뭐 다른 SPG라던가 다른 로봇 주식들도 다 같이 따라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 다음 주에 레인보우가 꺾이면 다른 로봇주들도 꺾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로봇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닌 종목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혹시나 15만 원 터치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10% 정도 더 올라야 되는데 15만 원 터치를 하게 되면 일단 다른 종목들도 뭔가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장기 투자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단기 투자로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음 주 15만 원이 굉장히 큰 변곡점이 아마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급등이 나오면
정리를 해야 되는 쪽이 로봇 쪽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중에서 해볼 만한 게 아까 주성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좀 쉬었던 것 중에 하나가 PSK 홀딩스 다 HBM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일단 충분히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오면 이 종목도 하락폭의 50% 정도 되돌림. 네. 요만큼 하고 요만큼. 그러니까 다음 주에 3만 원 정도니까 그것도 10% 정도 됩니다.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공용 장비인 HPSP, 우리가 흡습이라고 부르고 있는 수소 어닐링 장비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주식도 충분히 지금 기간 조정, 충분히 옆으로 기간 조정하죠. 대량 거래. 이거는 대량 거래이긴 하지만 뭔가 쥐어짜는 듯한 그런 거래는 아닙니다. 뭔가 돌파라는 거래지. 근데 이제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지만 거래량은 일단은 감소하고 있는 전형적인 기간 조정, 수급이 붙어 있는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3만 4만 원 정도의 벽을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PSP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이제 2차 전지가 군집의 형태가 아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각계전투, 개별 종목단의 움직임으로 본다면 보실 만한 게 WCP입니다. WCP 분리막을 하는 회사고요. 장점이나 단점이 WCP는 삼성 SDI에 굉장히 큰 몰빵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증설을 제대로 하고 있는 대응하고 있는 거는 WCP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습식 분리막 이용해서 이제 2차 전지 산업에서 더 계속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삼성 SDI 몰빵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삼성 SDI가 리바운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그걸 이용해서 WCP를 매매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충분한 조정을 줬고 WCP 같은 경우에는 주 추세가 아직 전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호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삼성 SDI가 우리 제 예상대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올 만한 건 WCP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W스코프가 일본의 모회사긴 합니다. 홀딩스가 모회사기는 한데 일본에 있는 또는 이제 우리나라 일본에 상장돼 있습니다. W스코프는. 그리고 W스코프 코리아는 우리나라의 청주에 있는데 거기서는 스마트폰용 작은 분리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EV 전기차용 분리막은 WCP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로 돈을 크게 버는 거는 WCP이기 때문에 매매는 또는 바이앤홀드는 WCP 쪽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CP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다른 종목이 굉장한 좀 부침을 겪었습니다만 WCP는 조금 그래도 다행히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WCP도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조선주주들도 하나오션이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또 지금 굉장히 좋은 고점에서 고가놀이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흐름 옆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과대낙폭 종목들은 좋아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과대낙폭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리바운딩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 맞추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성 대형주들은 오히려 과대낙폭이 나오면 지금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LG전자나 그다음에 삼성 SDI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 주 반등 확률이 높은 거. 근데 추세가 아직 저는 이제 조금 장기 추세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굳이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리바운딩이 뭐 볼린저 밴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도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이 정도 종목인데 너무 큰 베팅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 분할 매수해서 한번 딱 튀면 다 한 번에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종목들이 종목들인데 추세가 밑으로 꺾어진 종목들은 언제 내려갈지 언제까지 내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 사례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거를 위로 반대로 데칼코마니 해보면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내려가 있는 종목 할 필요 없이 가는 종목에 매매를 해야 된다. 개인들은 가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 관점으로 일단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SDI나 LG전자들은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대낙폭보다는 가는 말 쪽에서 계속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이나 주성엔지니어링, 지금 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양호하게 조정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무섭다라고 못 사시면 어렵죠. 그래서 지금 전형적으로 계단식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다음 주에 또 한번 양봉이 딱 다음 주에 나올지 다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긴 합니다만, 그 딱 양봉이 나올 때 따라 들어가면 아주 좋은 그런 흐름. 제가 레리 윌리엄스의 변동성 확대 전략 적용해서 한번 봐보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전략으로 매매했던 종목들이 몇몇 화장품 종목들도 좀 있었고요. 오늘 많이 잡혔던 게 참 그 종목입니다. 동성화인텍이나 그 다음에 한국카본, 네, 한국카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제가 좋아하는, 음봉에서 바로 양봉으로 전환한다는데 그 변동성 확대 전략을 만족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쫙 했다가 횡보하는데 이때도 매매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양봉 이후에 다음날 매도, 시초가 매도, 그러면 충분히 은행 이자 수익은 충분히 한 3에서 5% 정도 충분히 좀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거면 음봉 이후에 양봉을 감싸는 양봉들 매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종목은 지금 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특히 주간 추세가 주봉에서 30주선이 일단은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결국은 물려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물려야 됩니다. 그래야 탈출이라도, 본전 탈출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추세 살아있는 종목이고, 하락 추세에서 매매하면 반등이 언제 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매매는 무조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매매하시기를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지금 섹터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2차전지 중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HPSP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그다음에 그 PSK 홀딩스도 그렇고, 오늘 수주 나왔던 STI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조선주들 지금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좀 엔지니어링 업체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SK 바이오팜, 메지온,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센 놈이 더 가더라. 에코프로 시리즈에서도 경험했고, 포스코 시리즈에서도 경험했습니다. 결국은 내 잔고에 신고가가 있으려면 그 주식을 사서 바닥일 때 사가지고, 또는 언제든 사가지고 신고가일 때까지 기다리던가, 또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면 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어요. 근데 후자는 확실하게 좀 비싸게 사더라도 신고가에서 가면 더 가는 종목들이 많더라. 대신에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겠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은 입장에서는 추세 추종 매매에 있어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는 하셔야 된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몇몇 대량거래가 터졌던, 그리고 쇼스퀴즈가 마무리됐던 에코프로 BM, 또 금양,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매매를 하실 거면 포스코그룹 쪽에서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이번 주에도 계속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단기적인 대응이니까요. 다음 주 또 와서 또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그 외로 사실 나라가 조금 뒤숭숭한 뉴스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몸 조심하시고, 날씨도 엄청 더운데 건강하시고, 길거리에서 혹시 저 알아보시는 분들 있으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는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